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제목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제 무슨 얘기 하겠다 이게 짐작될 수 있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고심을 하면서 키워드를 좀 찾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 사실 존재하지 않죠,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착한 사람도 때에 따라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착하거나 늘 화가 나지는 않잖아요. 때에 따라서 부동산을 선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면은 투기를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기 세력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보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화를 내는 그런 성질, 글쎄 까다롭고 난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화를 돋구니까 그 사람이 난폭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을 갖다 잘못 핸들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지금 출렁인 거죠. 그 결과 일부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투기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기 세력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저기만 없으면은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저 투기 세력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결국은 허수아비하고 싸우다 보니까 모든 정책 능력을 소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제하면서 그냥 키워드를 이제 합쳐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운 어떤 정부죠? 고유명사 들어가야 되죠? 문재인 정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핀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은 5기에 부동산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는 거죠. 그래갖고 재밌는 거는 역설적으로 재밌는 겁니다. 요번에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화가 났고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화가 났고요.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화가 났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루저예요, 루저. 보통들은 대개 어디가 도움이 되면 어디에 좀 해가 되고 또 반대가 되죠. 그러나 이번에는 집을 많이 갖건 한 채를 갖건 집을 갖지 않고 전부 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실패의 결과가 되는 거죠. 모든 플레이어가 루저가 된 겁니다. 루저가. 근데 지금 보면 이거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입니까? 불과 3시간 만에 법을 갖다 통과시키고 말이죠. 상임위에서. 글쎄, 그게 국민에 대한 예우입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그게 도대체? 이렇게 지금 사람들 화가 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요약을 갖다 붙였습니다. 원래 이제 보도자료를 뿌린 건데 이 편집을 하면서 요약을 앞에 붙여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좀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요약만 한번 정독을 하셔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히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0페이지로 시작하는데요. 성장과 그 다음에 안정에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죠. 성장을 꾀하거나 안정을 갖다 도모하거나 이게 정권에서 지금 해야 될 정책 목표죠. 둘 다 잘못했어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11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뚫고 내려가죠. 지하를 뚫고 내려갑니다. 지하를 뚫고. 그래갖고 마이너스 3.3 지하 4층까지 내려갔죠. 언제? 요번 2분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선방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글쎄요. 동의하십니까? 그 지도자쯤 되면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감이 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 말을 잘못해갖고 기적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기적적인 논평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 치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거기 아래 그림이 있는데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도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요. 한 50년, 60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애를 써갖고 드디어 영광스러운 3050 클럽에 안착을 했죠. 아시겠지만은 30은 3만 달러고요. 그 다음에 5천은 이제 5천만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갖다 충족한 나라가 G7이에요. 7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 크지만은 인구는 되게 많죠. 그렇지만 소득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카나다도 보세요. 거기는 인구가 5천이 안 돼요. 그리고 스페인도 인구가 5천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떼고 나면은 7나라만 남아요. 따라서 단군 이래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우리 위성을 갖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뽐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50, 60년
뭐 어떻게 보면 60년 넘어 노력해서 안착한 3050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뭐 보면 되시는데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요. 만약에 금년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지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3만 불 이하로 금년 말에 내려갈 수 있어요. 성장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실패했어요? 안정이 실패했잖아요. 안정에. 그래갖고 좀 말씀드린 대로 다 화가 나 있죠. 여기에 그 12페이지 그림이 어떻게 이제 찾다 보니까 참 절묘한 거를 찾았는데 여기 이제 원전을 제가 좀 명기를 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주셔가고 공공재가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너도 나도 같이 인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료 많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역대 정권인데 서울 아파트만 좁혔어요. 여기 김영삼 때, 김대중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노무현 때 그냥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안정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좋은 의미는 아닌데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언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좌파 정권만 되면 이렇게 퀀텀 점프까지 이르러요, 보면. 이게 거저 무슨 아무 이유 없이 그건 아닙니다, 보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제 숫자를 하나 읽어드리면요. 여기 이제 12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3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3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중간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값, 중위값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53%가 올라갔어요. 아마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참 신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금메달. 그 나라 수도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빨리 올라간 나라가 있냐? 우리나라가 금메달일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뭐 미개국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도대체 얼마나 창피합니까 도대체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급등에 대해서 뭐냐면 부동산 값을 갖다 끌어올릴 세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쭙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세력이 왜 도대체 김영삼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김대중 심지어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어디 숨어 있다가 그 좌파 정권마다 후닥닥 튀어나와서 변장하고 이렇게 기승을 그건 아니죠 보면요. 따라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보면요. 우리가 온도 습도가 알맞으면 애벌레가 번데게 되고 번데기가 성충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기를 하게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좌파 정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반성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그렇다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반성은 안 하고 뭐 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 역량을 갖다 소진한 거죠 보면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에비던스가 되겠는데요. 표 1을 보시면요, 국내 주택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입니다. 아파트 포함되고 물론 아파트 이외에 다른 이제 뭐 주거 형태로서 뭐 다가구 뭐 빌라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갖다 오버 뭐냐면 국민 총소득에 대비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뭐예요? 플로우하고 스탁의 이제 비율이 되는데. GDP에 대비시켰을 때 국내 주택의 시가총액의 배율이 2019년도는 2.64까지 올라갔습니다. 2.64. 만약에 2020년 우리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면 아마 분명히 3.0이 높아졌을 겁니다. 3.0을 돌파했을 겁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할 게 뭐냐면요. 정책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타이밍 앤드 사이언티픽 knowledge예요. 그야말로 정책의 어떤 요체는 뭐냐면은 시간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과학에 기반해야 돼요. 시간 예술이에요, 시간 예술. 그럼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뭐 세금 올린다 하면은 세금 올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인가를 좀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그걸 안 했어요.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나빠지는데 세금을 갖다 들쑤셔거려 갖고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뭐냐면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소득은 내려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미저리 인덱스를 개발할 수 있다면 무지무지하게 삶의 질이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 언제? 누구 하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무슨 근거로? 소득은 내려가고 집값은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그림 4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늘 인용을 하는 건데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자본주의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보다시피 보면은 제일 그 오른쪽에요. 2017년 9월에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5월 지나서 바로 피크예요. 그러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문재인 정부는요, 부동산 경기가 피크일 때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죠? 경기가 나빠질 걸 예상을 하고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습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득이 나빠지고 경기 나빠지는데 또 부동산 세금을 갖다 들쑤셔거려 갖고 민생을 갖다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미리 입력된 대로 해요. 미리 입력된 대로. 예를 들어서 뭐 맹수한테 뭐죠? was born to kill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잡아먹도록 뭐죠? 잡아먹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볼 때, 필 때 현재를 보질 않아요. 상황을 보질 않고 미리 입력된 대로 해요. 입력된 대로. 그러니까 지력이 낮은 정부죠. 죄송합니다. 지력이 낮은 정부죠. 네. 그겁니다, 지금에.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요인을 직시하지 않은 정책 행태도 굉장히 이거는 문제예요. 사람이 정직하면 제대로 보여요. 우리 인간관계도 보세요. 정직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럼 단점 인정하면 그 단점을 메꾸는 그 사람은 단점을 가졌을 때 그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면요. 국가일수록 더 뭐죠? 냉정해야 되는 거죠. 정책 실패를 갖다 이거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왜 그랬을까를 뼈를 갖다 깎는 아픔을 갖고 이거를 갖다 복귀를 하고 이래서였구나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요. 성과 나쁘다 하더라도 같이 뭐예요?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핑계, 가는 곳마다 핑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 뭐냐면은 최근에 수석 무슨 뭐 보좌관 회의쯤 내 짐작이 되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폭등을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유동성이라는 놈이 도대체 말이야.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결제도 안 받고 말이지. 부동산 시장으로 담 넘어가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가게끔 유동성을 푼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풀었어요? 아베가 풀었습니까? 아베 정권이 풀었습니까? 우리 정권이 푸른 거죠. 우리 정권이. 하나 제 에비던스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간단해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여기요.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금리가 나오는데 1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뭐예요? 더 낮았어요. 이렇게 저금리를 오래 가다 보니까 유동성이 풀리는 거죠. 이걸 갖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유동성이 풀렸다? 아니 유동성을 다 풀어놓고 유동성이 풀렸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남이 풀었습니까? 아베가 풀었습니까? 이거는 어법이 안 맞는 거죠. 어법이.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왜 부동산 시장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실물로 가도록 물꼬를 잘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논에 물을 댈 때 이쪽 논으로 물이 가도록 물꼬를 잘 텄어야 되는데 얼로 실물로 가도록 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정책 자체 전부 다 좌파적인 거예요. 반기업, 반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플러스 더 치명적인 거는 친노조예요. 그러면 친노조,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책을 피는데 어떻게 돈이 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돈을 많이 풀어놓고 실물로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부동산으로 갔다고 부동산으로 간 돈을 또 블레임하는 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법이 맞아요 보면요. 저기 문을 열어놓고 저를 갔다고요. 그거 왜 갔냐? 그러면 안 되죠. 문을 닫고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뭐 제가 이름을 올리기 싫어요. 한 번만 했으면 됐습니다. 페이스북을 갖다 한 걸 봤는데 가관에 보면요. 가관이 뛰다 보니까 글쎄 이거 페이스북 그러니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짐작되는 게 있죠.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인격을 도야를 했고 전문 지식이 얼마가 있는가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보죠? 외모를 보는 건 아니죠.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쓰는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있고 뭐를 옛날에 공부를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다 읽혀요. 추미애 이분 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보면 여기 제가 좀 그야말로 그냥 뭐 고지고대로 써놨는데요 보면요 옛날에 이걸 갖다가 어느 전이냐면은 무슨 개발 독재 그래갖고 재벌이 유착해서 땅 장사를 해서 지금 금융권이 거기에 뭐예요 뇌화부동에서 지금 뭐예요 부동산이 올랐다.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갖다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이 양반아 도대체 법무장관 맞아요 도대체?
아니 언제적 도대체 뭐 부패 권력하고 재벌이 유착해서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갖다 끌어들였다. 이런 정도의 지력이라 법무부 장관 시험 봐야 됩니다. 최소한도. 또 하나 뭐냐면요. 뭐 참담한 얘기를 해요. 돈 없는 사람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좋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한 사회가 됐다. 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당신네들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뭐예요? 거기에 부동산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라고 한탄한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왜 힐난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게 금부분리, 금산분리 이해를 해요. 금부분리가 도대체 뭐예요? 금과 부를.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살갗하고 그다음에 그 피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 베니스 상인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나고 살을 띨 수 있습니까? 한 파운드? 도대체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뭐 금융자본이 그것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참, 그 모르겠어요. 보면 대단한 재주를 가지신 것 같아.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 얘기하는 거죠. 뻔하죠. 그러면 중국에 뭐예요? 토지 공개념 안 해요. 그럼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해 집값이 얼마예요 도대체? 푸동치고 평당 1억이 꽤 전에 이걸 알고 그러면 뭐예요? 부동산 무슨 공개념 하면은 도대체 참 죄송합니다. 참 우리나라 우리 평문회 할 때 보면은요, 좀 웬만큼 이런 정책적인 소양에 대해서도 좀 교수들이 질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피해를 본 사람들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맨날 무슨 그렇게 검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갑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객관해 드릴게요. 비주얼 고주얼 말고. 제일 먼저 출발이 뭐냐면 두 여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유력한 두 분의 장관께서 환상적인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미스매치예요. 환상적인 뭐죠? 부조합이에요. 부조합. 윤회 장관이 들어와서 평등주의 함몰돼 갖고 그 어렵사리 겨우겨우 뭐예요 지금 자리 잡은 특목고 자사고 전부 없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벨상 없다 또 징징징징돼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일개 장관이 그렇게 백년대기를 손대는 게 맞습니까? 일개 장관이 이게 맞냐고 도대체요. 그래갖고 지금 사람들이 강남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학군 따라서. 그러니까 기다렸던 듯이 뭐예요? 유은혜 장관이 몰고 가니까 뭐죠? 뜰채를 갖고 물고기를 잡듯이 김현미 장관이 세금을 갖고 그거를 두더지를 망치로 때려 치듯이 그걸 정책이라고 폈으니 이 미스매치가 이게 원죄가 되는 거죠. 원죄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또 하나 뭐냐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는요 진짜 외눈박이에요. 외눈박이. 결국 우리가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간다. 좌우가 이념적으로 조합이 무슨 균형을 맞춰야 된다에 쓰이는 좌우 날개는 그거는 오도된 거예요. 오도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좌와 우가 이렇게 한 사회에서 균형을 그게 아닙니까? 좌와 우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균형을 갖다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좌와 우가 있듯이 똑같은 비유가 뭐냐면 가위의 날개죠. 날. 그야말로 수요 공급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왜 공급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공급을 갖다가 공급을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외눈박이 되는 거죠. 외눈박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면은 그 수요를 보지 않고 공급을 보지 않고 수요만 보다 보니까 그냥 수요를 갖다 억누르는 것만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주택자를 왜 이렇게 투기꾼으로 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자가 동시에 집을 다 살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자기가 사는 집을 빼놓고 전세를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세 시장에서 보면은 착한 공급자를 갖다 악마로 묘사를 했잖아요. 악마로요. 한때는 부동산 임대 등록을 갖다 시키랬죠.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하라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좀 페이버를 많이 줬죠. 따라서 혜택을 갖다 보기 위해서 집을 사 모았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혜택을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도를 폐지를 하고 말이죠.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준다. 아니 도대체 그럼 얘기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폐지할 때는 언제입니까? 정책을 가벼우면 안 돼요. 다주택자한테 등록을 하게 하고 페이버가 많았다 하면 페이버를 줄이면 되는 거지. 그 제도를 폐지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부동산 대책의 이제 평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 5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제 대책하고 이제 평가를 이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18페이지 보면요.
표2, 표3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인데 너무 많아갖고 최근에 3개, 그러니까 작년 12, 16하고 그다음에 올 6월 17일,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를 뭐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 짧은 시간에 22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기적에. 어떻게 대책이라는 게 참 무거운 어떤 그런 거 국가 개입인데 그 짧은 시간에 22차례나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건 뭐죠? 앞에서 나온 대책을 갖다 위해서 허무는 것이 대책이 되니까 22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22가지를 만듭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적 소유권이 아무리 완벽하게 보호된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22개를 만들어내냐 그런 얘기예요. 작곡가가 이 짧은 시간에 곡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보면은 조용필이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죠. 심혈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22번이나 대책 만드는 것 자체를 창피하지 않아 지금도 보면요. 그 생산성이 도대체 거기에 나옵니까 도대체? 생산성이 도대체 그럼 22번까지 가면서 이게 작용이 안 됐을 때 뭐를 느꼈을 거야? 계속해서 맞아 저 사람 때문에 저거면 없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오버했나? 잘못 짚었나? 왜 후절 안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보면요. 사실은 제가 볼 때요 임대업자를 등록하게 한 건 참 좋은 제도라고 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노년 되면은 노년 되면은 연금 의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젊었을 때 뭐예요? 열심히 이제 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어떤 뭐 좀 평수가 작아도 그런 걸 갖고 임대주택으로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임대소득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의존도 줄고요. 그다음에 생계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주택자를 임대소득자로 등록하게 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뭔가 형평이 있어야 되니까 혜택을 주려니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것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건 뭐죠? 없는 사람한테 이제 집을 빌려주는 거니까 렌털 서비스니까 그러면 너무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참겠는데 전세값이 올라가는 건 참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전세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시링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를 갖다 계속 공급하는 사람이 집을 팔고 사고 하면은 혼란이 좀 되죠. 따라서 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파는 거를 이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신 세제성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잘한 제도예요. 너무 잘한 제도. 그런데 혜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인 의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종부세, 뭐 양도세, 그다음에 또 보유세로서 취득세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이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어떤 일조를 했죠. 그럼 이거를 좀 침착하게 혜택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없앴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요 정책의 지속성하고 신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입으로 두 얘기하면 도대체 뭐예요? 일반인도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장관이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거죠. 그냥 언로 하수구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를 누가 공급합니까? 임대업자들이 공급하는 건데 전세 품귀가 생기고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집값도 연이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패착은 앞뒤를 다 막아놨어요. 한쪽을 열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늘 동의하는 건 뭐냐면 뭐 서양에 비해서 우리가 보유세가 좀 약간 약하다. 그러면 보유세 비중을 좀 높입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한테 뭐죠? 그걸 이제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유세도 높이고 동시에 퇴로마저 차단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문을 닫고 아래에서 불을 때마다 쪄주구라 그런 얘기가 도대체요. 그래서 종부세를 왜 올립니까 도대체? 부동산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값을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국가가 정책을 잘 펴갖고 소득을 계속해서 벌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탱해 주는 걸 그걸 고마워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보면요. 이 안에 보면은요. 한번 손으로 들어보세요. 속으로 집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많으십니까? 집을 가지신 분이 더 많아요 지금요. 더 많다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만약 모든 사람이 집을 다 팽개쳤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왜 도대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말이죠.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도대체. 그야말로 아주 악질이 돼갖고 누굴 갖다 이지매를 하는 거죠 보면요. 가두고 감금하고 나오지 못하게 불 떼는 거는 마찬가지. 왜 이것이 도대체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증세를 위한 수단입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약에 도피를 못하고 탈출을 못하도록 한다면 세금이 안 거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팔고 싶어도 만약에 보유세가 너무 힘들어서 팔고 싶어도 누가 사야 되는데 양도세가 커졌어요. 그럼 취득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사야 되는데 취득세 너무나 비싸서 못 사요. 그러면 양도세가 높고 취득세가 높으면 팔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유한 사람한테 팔려고 시그널 주더라도 팔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정책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5에 5 그러면 x가 3이면 y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x가 4고 y가 3인데 x 더하기 y는 3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앞뒤를 막아놓은 거 이게 크게 잘못한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부동산에 퇴로가 막히다 보니까 지금 못 사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소위 말해서 무슨 바잉 패닉 바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대도 이게 뭐야 마지막 기회야. 막차가 바로 저거네. 뛰어가는 거죠. 통금 5분 전에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뛰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막바지 차를 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간 거죠 보면요. 이거는 아닙니다. 뭐 이제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답답한 게 좀 끝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종부세를 갖다 올려서 여기 이제 보면은 20페이지요. 종부세를 갖다 올렸습니다. 이건 다 누굽니까? 집을 가진 사람인데 집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재산세를 내잖아요. 근데 거기다 서차지 종부세를 왜 냅니까? 그거 왜 냅니까 도대체? 재산세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한테는 몰라요. 근데 종부세도 뭐죠? 1주택도 종부세 부과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림에 보다시피 보면은 1.6조 정도를 세금을 더 걷는 것 같아요. 1.6조. 세 발의 피해요. 1조 6천을 더 걷었지만 효율 상실을 생각하면 훨씬 클 겁니다.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나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마 좀 경제학자들이요 1조 6천의 세금을 더 얻어서 그에 따른 효율 상실이 얼마나 큰가를 갖다 한번 계량으로 좀 잘 표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끝으로 전가를 보세요. 우리 휘발유를 사러 갈 때 보면은 법적으로는 주유소에서 뭐예요? 세금 내게 돼 있죠. 그걸 소비자한테 팔아요. 휘발유 거기에 끼워서 뭐죠? 유류세까지 같이 끼워서 전가시켜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유세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높이면요, 그거는 100% 전가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역설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종부세를 갖다가 부과했는데 그 종부세가 전가가 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메랑이 되는 걸 왜 모르냐 그런 얘기예요. 점하지 않은데. 백면소생에 가까운 사람 다 아는데 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정책 대응은 뭐냐면 이러면 되겠어요. 좀 뭔가 다 정상으로 돌리자고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다시요. 최근에 뭡니까? 최근에 그 6월 17일, 7월 10일 이전으로 좀 감축했어요. 갭 투자를 왜 못하겠습니까? 갭 투자 뭐 죄진 겁니까 도대체? 예? 제가 아까 좀 흥분한 나머지 하나 좀 놓쳤는데 새 가구를 새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가 72%예요. 72%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다시요. 새 주택을 가진 경우에 1년 이내에 주택 하나 팔면은 양도세가
72% 붙어요. 근데 72%는 뭐냐면은 미등기 전매에 붙는 징벌적인 범죄적인 세율 70%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 가구가 한 채를 팔았는데 범죄에 따른 어떤 징벌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게 이게 맞습니까? 왜 국민들 갖다 범죄인으로 보는 거죠? 이게 좀 말이 되냐고 도대체 말이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다 낮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들으셨어요. 피스컬 디비던드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배당을 갖다 그렇죠. 배당은 이제 두 가지죠. 그야말로 이제 배당을 받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차익을 갖다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갖는 사람의 배당을 받듯이 우리들은 세금을 내, 세금을요. 그러면은 세금을 내는 어떤 뭐죠? 국가 주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주주가 있다면은 국가에는 세금을 내는 주주로서 납세자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얘기. 혜택을 갖다가 피스컬 디비던드로 우리가 뭐냐면은 납세자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절로 뭐예요? 뭐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구간이 올라가요. 이게 뻔한 건데 7억짜리인데 저절로 가다 보니까 8억, 9억 돼가지고 뭐예요? 9억에 해당되는 세율을 내가 적용받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요. 따라서 그거를 뭐죠? 부동산 과표 구간을 상향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율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따라서 실제는 부자가 안 됐는데 부자처럼 보이는 따라서 그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피스컬 디비던드를 주자고 겁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과세 구간을 좀 올려주자 그거죠 보면요. 그 다음에 세율을 낮춰주자. 피스컬 디비던드 역발상을 해야 돼요. 역발상이요. 끝으로 다 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실패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왜 국토부에다 전권을 다 줍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여긴 바로 김현미 참 죄송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문제로. 그분한테 왜 전권을 줍니까? 전권을. 그러다 보니까 세율은 국토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대출 금지하는 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대출을 금지하고 말고 세율을 올리고 내리고 이건 기재부하고 금융위의 사실 소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난 게 있다고 도대체 말이죠. 지금 멋대로 도대체 대출을 갖다 금지시키고 말이죠. 예? 그게 뭡니까 도대체? 세율을 갖다 올리고. 그러면 최소한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협력을 하라고 해요. 정책 협력을. 기재부하고 좀 상의도 좀 하고 금융위하고도 좀 상의도 좀 하고 그다음 뭡니까? 부동산 협회하고도 좀 상의 좀 해서 그 월권적인 도대체 머리 별로 듣지도 않고 별로 입력이 안 됐는데 그냥 부동산에 따르는 어떤 불로소득만 국가가 걷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게 부동산 정책의 가버넌스를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혼자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 김현미 당신이 뭔데 도대체 혼자 하냐 그런 얘기야. 상의하라고요. 기재부하고 공정위하고 금융위하고 말이죠. 협회하고도 좀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딱 해당되는 거죠. 네, 다 왔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주택 보급률이요. 맹신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대학교 교수들인데 보면은 다 알아요. 입학 정원이요. 고3 학생보다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고3 졸업이 얼마 됩니까? 한 45만쯤 되나요?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 대학교 입학 정원은요. 50만이 꽤 넘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석이 생겨요. 못 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입시 경쟁이 없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택 보급률을 갖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살고 싶은데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살고 싶은데 산다. 수요가 나타나는 곳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시그널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재건축에 대해서 왜 그걸 갖다 틀어막습니까? 그걸 갖다 안 하고 무슨 그린벨트를 풀어요? 그다음 수도를 갖다 옮겨요. 수도가 국가가 당신 겁니까? 국가 당신 거냐고요 도대체. 수도를 갖다 마음대로 도대체. 그린벨트 마음대로 풀려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또 하나 갭 투자.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더라고요. 갑자기 소급을 하다 보니까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경우를 들었어요. 화가 나서 나한테 막 따지는 사람 들었다고. 재건축을 하는데 2년이 안 돼요. 철거를 갖다 2년 이내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년 만에 철거를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7개월 있다 철거하면은 2년 실거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거주가 안 되니까 그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죠. 따라서 왜 이렇게 소급하냐 그런 얘기예요. 2년 실거주 요건은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왜 그걸 갖다 급작스럽게 소급하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왜 대출을 왜 규제는 괜찮아요. 대출을 왜 금지를 해요? 왜 대출을 왜 금지하냐? 누구 마음대로 국가 당신 거야 도대체?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미국에서 센트럴 파크 내려다보는데 거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다음에 푸동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자기 돈 갖고 사는 사람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중재를 받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강남에 아파트 나왔다 칩시다. 그 우리 대출 못 받아요. 아무도. 그럼 누가 살까? 푸동에 있는 화교가 사요. 왜 우리 안방을 왜 화교 그 짱깨들한테 왜 그걸 갖다 넘기냐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왜 짱깨들한테 도대체 말이야. 짱깨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이게? 짱깨를 위한 정부냐고요. 이러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반시장적, 반헌법적인 정책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끝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반시장적, 반헌법적인 정책이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장과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시장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정책에도 금도가 있어요. 금도가. 모든 것이 정책선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책선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김현미 그 장관께서 아무리 고민한다 하더라도 한쪽 눈만 보니까 그죠? 불로소득을 세금을 다 걷어가면 사람들이 투기를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 폭락되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